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4월 18일인데요. 오늘은 우리 경주 포커스 인터뷰로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사무처 박영미 팀장, 우리 경주시 소속 공무원이시고 그러신데요. 옆에 지금 박영미 팀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계유산도시기구 우리 아태사무처가 경주에 있는데 이게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요 기능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박 팀장님, 우리 경주 포커스 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짧게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사무처 팀장 박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우리 세계유산도시기구 이 뭔가요?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세계유산도시기구는 세계유산이 소재한 도시들의 국제협의체입니다. 예. 국제 비영리기구고 NPO라고 합니다. Non-Profit Organization이고요. 예. 그리고 OWHC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Organization of World Heritage Cities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본부는 캐나다 퀘벡에 있고요. 예. 전 세계에 5개의 지역 사무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72년에 이제 세계유산 협약이 맺어졌는데요. 세계유산 도시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있다고 1991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1991년 세계유산 도시들이 모여서 심포지엄을 1차로 개최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1993년에 비로소 모로코 포에즈에서 2차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OWHC 설립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네. 이제 세계유산도시기구,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들의 네네. 협의체. 전 세계에 몇 개 나라가 있나요? 몇 개 나라, 몇 개 도시 정도? 네, 지금 현재는 81개국 220개 정도 도시가 회원으로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유산도시기구 협의라고 했을 때 뭐 정기적으로 뭔가를 협의를 하고 잘 보존하자 뭐 이런 걸 논의하고 할 텐데 구체적으로 우리 이 세계유산도시기구 아까 영어로 OWHC 그죠? 이게 하는 일은 뭐 주로 좀 어떤 건지. 네네. 지금 퀘벡에 말씀드린 대로 퀘벡에 본부가 있고 경연으로 세계 책매를 개최하고 있고 또 경연으로 세계 총회 없는 해에 또 지역 사무처 지역 총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예. 그 총회를 통해서 세계 유산 도시의 발전을 위한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세계 유산 도시 기구는 지금 전 세계 도시들이 직면한 기후 위기라든가 전쟁 그리고 지나친 산업화 그리고 무관심으로 인한 도시들의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유산 도시 간의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요. 정책 사례들을 공유를 하고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게 우리 이제 경주에 있는 사무실이 이제 아태 사무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본부 이외에 이런 지역 단위로 또 사무처들이 한 몇 군데 정도가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에 5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OWHCAP라고 하는데 AP는 Asia Pacific Regional Secretariat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태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회원 도시를 관리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무처가 또 이제 다른 데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 중앙 동유럽 지역 사무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독일 리겐부르크에 북서유럽 북미 지역 사무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스페인 코르도바에 남유럽 지중해 지역 사무처가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 모렐리아에 라틴 아메리카 지역 사무처가 있습니다. 예. 주로 유럽이 많다 그죠? 네, 맞습니다. 사무처는 보니까. 실제 OWH 세계유산 도시 기구에서 사용하는 공식 언어가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언어권이 동일한데 저희 아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영어로 소통하셔야 되겠네. 그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영어로 소통을 합니다. 영어하고 아까 스페인어? 프랑스, 네네, 퀘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프랑스어로. 본부가, 네네, 예. 프랑스가. 그러면 이 뭐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 보니까 그 본부가 캐나다 퀘벡에 있고 아까 지역 사무처가 5개 있는 게 이제 쭉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경주에 우리 요 아태 사무처 아까 AP라고 말씀하신 이 아태 사무처는 2013년에 이제 우리 경주에 그 사무소 경주시청에 사무소를 개소를 한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 경주에 오게 된 게 뭐 다른 데 있다가 경주로 온 겁니까? 아니면 아태 사무처가 생기면서 경주로? 실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1993년에 이제 본부에 OWLGC가 설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전 세계의 지역 사무처들이 생겼는데요. 근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최초로 저희 경주시에 설립이 된 건데요. 기원을 말씀드리자면 예. 2012년에 그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그 시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서 그 세계유산 도시기구가 건의해서 이제 경주시 물론 경주시에도 참여를 했고요. 예. 경주시에서 수락을 해가지고 2012년에 OWHC 이사회 인가를 받아서 2013년에 이뤄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태 사무처라는 것도 생긴 것도 2013년이고 생기면서 그 사무소도 우리 이제 경주에 바로 맞습니다. 예. 네네. 아태 사무처가 인가를 받으면서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사무소를 개설한 게 우리 경주이고 맞습니다. 그 이후에 쭉 경주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초로 설립이 됐는데 그게 경주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계속 경주에 사무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우리 아태 사무처 팀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 그럼 팀원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그 조금씩 변동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예. 네네. 저희 직원은 이제 시청 직원, 이제 파견된 직원과 함께 또 학술 분야, 전문 분야 담당을 위해서 또 전문 임기제를 채용을 하거든요. 예. 그럼 4분 중에 전문 임기제로 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 경주시청 인력이 무려 3분이나 투입이 되고 또 경주시에서 그 아까 그분 뭡니까 외부에서 네네, 공모를 통해서 한 분도 저희 시청 직원 또한 파견 공모를 그렇죠. 통해서 그래 하면 이제 우리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린 게 어떤지 모르지만 경주시가 이제 예산 부담을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태 사무처라고 있다고 해서 그럼 아태 사무처에서 사무실 운영 경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게 있나요? 저희가 사실 이제 비영리 기구이긴 하지만 사실 경주시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본 예산 기준으로 한 5억 8천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연간? 네, 연간. 네, 그리고 그 OWHC 본부에서도 이제 그 지원금이 지원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건 아주 소액이겠네요. 네네,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예.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네네. 이런 이제 연간 예산이 한 뭐 5억 8천 6억 가까이 들고 한데 이 아태 사무처가 경주에 있음으로써 해서 우리 경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실익이 뭔가 이걸 묻기 위해서 아까 물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저희 경주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세계 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고요. 네. 그래서 어쩌면 대한민국의 세계 유산 도시기구를 지역 사무처를 유치한다면 경주에 유치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 경주에 그 개소함으로써 글로벌 리더 도시 경주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저희 아태 지역 사무처가 경주시에 있음으로써 저희 이제 시장단 회의나 총회에 참석해서 저희 경주시가 아태 지역의 이익들을 대변하고 또한 경주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경주의 이익을 같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언력은 좀 아무래도 우리 사무처가 있으니까 네네. 사무처 있는 도시니까. 네네. 경주시를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고서 경주가 거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세계유산만큼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시이니까요. 예. 네, 세계유산 관련해서는. 네. 그리고
예, 이제 그런 그중 일단 뭐 보이는 것보다는 그런 무형의 어떤 자산들이나 이익들이 이제 많다 이렇게 이해를 제가 할게요. 네네네. 그리고 세계유산 홍보관이 작년 재작년인가요? 개관을 했잖아요. 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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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예, 예. 네. 저희 그 세계유산 홍보관은 경주 엑스포 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일단 엑스포 공원에 들었으면 그 쿠냐 겐코의 작품부터 우선 보실 수가 있고요. 어허. 그 바로 그 아래에 저희 세계유산 홍보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예. 그리고 세계유산 홍보관 저희는 다른 이름으로 살롱 헤리티지라는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예. 여기 살롱이 이제 18세기, 19세기 그 담론의 장이었던 예. 살롱에서 그 이름을 따왔고요. 그래서 세계유산 가치를 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장이라는 의미에서 살롱 헤리티지라고 지었습니다. 어떻게 거기 관람하시는 분들은 좀 많은가요? 어떤가요? 좀. 안 그래도 그 그 엑스포 공원 방문하실 때 첫 번째로 소개하는 데가 그 살롱 헤리티지라고 들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데 별도 입장료를 받는 건 아니죠? 물론 입장을 하신 다음에 저희 쪽에 오실 수 있습니다. 엑스포 그러니까, 입장하신 예. 다음에. 그리고 첫 번째 저희 방문지를 저희로 소개하고 이제 마지막에 솔고미술관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보도자료로 간혹 이렇게 보긴 하는데 우리 아태 사무처 뭐 청소년들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본 것 같은데 사업들은 어떤 걸 주로 하시는지 좀 몇 가지 소개를 부탁합니다. 안 그래도 세계 유산 도시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이어주기 위해서는 그 차세대 인재 육성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예. 저희 와태 지역 사무처에서는 매년 그 어깨동무 캠프 주로 8월 방학 기간 동안 주로 하는데요. 그 어깨동무 캠프와 이거 주로 청소년들이겠네요. 네네네. 예.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요. 청소년 캠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 정도 네, 2박 3일간 경주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 네네. 그 세계유산과 세계유산 도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또 그 유스 포럼이라고 저희 그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 유산에 대한 학술 포럼, 네, 일단 논문을 제출받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논문 평가를 해서 이제 유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저희가 지금 저번 주부터 요번 주 2주 동안에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OWHCAP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OWHCAP를 소개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소개하는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19세에서 34세까지 금년에는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일단 청소년 대상으로 차세대 그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그렇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우리 아태 사무처가 6개 나라 25개 도시라고 회원도시라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소개를 네, 받았는데요. 6개국, 네, 이런 행사들 하면 네, 그 이제 6개국의 이런 회원도시들 25개 회원도시들에서 골고루 좀 참여가 실제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물론 이제 세계유산과 세계유산 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는데요. 일단은 회원 도시를 우수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권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질문은 그렇게 네. 이 6개 나라의 25개 회원도시 네네. 그 회원도시들에서 실질적인 참여들이 맞습니다. 어떠냐라고 제가 그래서 좀 저희 그 실제적으로 저희가 25개 도시도 저희가 15개가 국내 도시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일단 국내 도시의 회원 도시들을 우선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아태지 다른 도시들 또한 저희들이 이제 이메일로 이제 협조 요청을 합니다. 세계 유산이 있는 도시들이 다 가입된 건 아닌가 봐요. 그러면 네, 사실 저희가 저희 그 2013년에 개소한 이후에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팬데믹 이후에 좀 준 게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가입하는 거는 이제 그 아무래도
그 도시들의 자유이니까요, 선택이니까. 네네네. 그 회원 가입은 이제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제 25개 도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15개나 됩니까? 그 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가? 네, 맞습니다.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가?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가, 네, 저희들이 가입을 권유해서. 물론, 전체가 다 가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가입하고 국내 있습니다. 도시는 거의 다 가입이 돼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돼요. 맞습니다. 외국에는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별로 네. 많은 편은 아니다, 그죠? 네, 세계유산을 네. 보유한 도시들은 훨씬 더 많을 텐데. 맞습니다. 훨씬 많은데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 세계유산 등재하게 되면 이제 권유를 하긴 하지만은 이제 네네. 네, 무슨 분담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 그게 있습니다. 회비가 있습니다. 네네. 저희 그 회비 같은 경우 회비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어봐도 되나요? 네, 사실 그 본부에서 산식을 산출하시는데 GMP하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회비를 하는데 저희 경주 같은 경우에 약 800만 원 정도거든요. 뭐 수원이 나는 데는 1,0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에이, 지방자 시간제들이 뭐 그게 연회비는 아닐 거 아닙니까? 네네. 그냥 처음에 가입비. 처음에 1년에 한 번. 네. 예, 그렇고. 1년에 한 번. 네. 그 제가 이래 보니까 우선 이제 좀 회원 도시를 확장하는 문제들도 좀 과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그 박 팀장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아태 사무처의 향후 계획 네네네.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저희가 이제 제가 차세대 인재 육성 프로그램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물론 저희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일단 해시태그 그 매거진을 8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AP와 또 세계유산 도시기구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계유산 사진전 그리고 세계유산 공모전 이런 것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계유산 과 세계유산 도시기구 그리고 세계유산 도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회원 도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영입을 위해서는 사실 그 팬데믹 이후에 좀 그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관심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과거에 저희 회원 도시 위주로 해서 또 다시 이제 저희 매거진을 보내고 저희 활동을 홍보하면서 저희 다시 재컨택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기구를 좀 더 확장해 갈 생각입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사마르칸트를 방문했을 때도 이제 회원도시 영입을 요청을 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었고요. 예, 예. 또 이제 저희가 투르크메니스탄의 학술 심포지엄 참석차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또한 이제 사실 거기는 국가 단위로 이제 그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아시가바트라든가 이제 그 도시에 대해서 또 요청을 했고 거기서도 역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우리 시청 직원 중에서도 우리 아태 사무처는 공모를 한다 네네. 그러시잖아요. 네. 그 조건이 일단 영어가 능통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 팀원 같은 경우는 그 모국어 외에도 다른 제2외국어 다른 언어들의 어느 정도 소양이 있는 분들을 자격 요건으로 해서 이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팀장은 제가 가장 모자란 것 같은데요. 박 팀장은 제가 몇 개 그 말로 소통이 가능합니까? 우리말 빼고 영어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장 모자라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굉장히 귀한데 저희 외부에서 이제 공부해서 임기제 한 분이 이제 러시아에 굉장히 능통하시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예. 능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제 공부를 했다 하시도 이제 우리 박 팀장은 지금 직급이 팀장이시니까 한데 뭐 그 사무관 되고 해도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맨 다른 보직처럼 순환으로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2년 파견 공모를 하거든요. 예. 네네. 그래도 역시 이제 2년은 길다면 길지만 어떻게 보면 좀 짧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업무의 영속성을 위해서 사실 그 꾸준히 가져가는 게 필요한데 사실 경주시청 특성상 그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저도 이제 옆에 팀장도 어느 분이 하시는 거 지난번에 이제 시에 계시다가 팀장 나갔다가 오늘 요즘 어디 동사무소에 계시던데 근데 일본의 요코하마에 저희 도시재생 예전에 한 10년 전에 공부할 때 보니까 이 건축 쪽에 담당하시는 분은
그 직계만 30년을 한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 국제협력팀이 같이 있습니다만 예, 예. 같은 분을 이제 몇십 년째 간택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 시에서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네요. 다른 일반직처럼 계속 순환하는 게 과연 답일까? 네네.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사실 이제 그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직원이다 보니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하긴 말씀을 너무 목소리가 가느셔서 우리 그 독자분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저 목소리는 크고 그 제 거는 낮추고 이쪽은 높이고 이래서 좀 조절을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자 제가 준비한 질문 사진에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거의 다 했는 것 같아요. 혹시 팀장님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뭐 질문을 안 하거나 빠뜨려서 못 하신 말씀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또 인사 겸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인류의 세계유산이라는 인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류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참여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시청팀장급 중에서 사실 인터뷰하신 분이 아주 드물게 우리 박 팀장이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경주 포커스 독자분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 세계 유산 도시기구 그리고 아태 사무처에 대한 우리 독자분들의 이해가 조금이라도 깊어졌으면 오늘 인터뷰가 성공한 인터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용기 내주신 발걸음이 그 발걸음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4월 18일 경주 포커스 인터뷰는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사무처 박영미 팀장님 모시고 진행을 했습니다. 박 팀장님 고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